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구킹의 현이입니다. 저번 재수 있는 선배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짧은 Q&A 영상을 준비했어요. 참고로 저는 2020학년도 서울응시에서 불합격했었고 이번 2021학년도 서울응시에서 0.1배수로 합격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와 재수 때 경험을 모두 살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번 질문부터 답변 시작할게요. 지나간 시간은 제쳐두고 6월 본격 여름방학부터를 말씀드리자면 강론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량은 해당 과목의 양과 중요도에 비례합니다. 강론이 비교도 안 되게 양도 제일 많고 기출 비중도 제일 높죠. 당연히 강론을 제일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재수 때 1년 내내 강론은 매일 했고 교육과정, 모형, 총창하는 평일에 매일 했고 기본 이론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이 정도의 비중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강론 공부라 함은 인강 복습, 누적 복습, 스터디 모두 포함입니다. 인강은 본인 계획대로 들으시고 인강 복습은 가급적이면 인강 듣고 바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누적 복습 많이 시작하셨죠? 꼭 필요합니다. 팁은 누적 복습을 2개 돌리는 거예요. 주제 과목, 예체능 나눠서요. 강론은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과목씩 누적 복습을 하다 보면 앞에 과목을 뒤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주제 과목 누적 복습 스터디 하나, 예체능 하나 이렇게 두면 회독도 빨라지고 까먹는 것도 덜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과목만 쭉 하는 건 너무 지겹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 과부하는 걸리면 안 되니까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인강 복습 스터디는 좀 세세하게 하더라도 누적 복습 스터디는 좀 큼직큼직하게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혹은 나 이 부분만 물어봐줘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저는 교육과정, 모형, 총창안을 묶어서 평일 아침 기상 스터디를 잡았어요. 이걸 뽀개기 전까지 매일 돌렸습니다. 교육과정, 모형, 총창안을 각각 텀 계획을 짜서 계속 돌렸어요. 강도랑 범위는 점점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정 빈칸, 모형 단계명만, 총창안 빈칸 조금만 이런 식에서 나중에는 이제 교육과정 통합기, 모형 유의점까지 싹 다 총창안 빈칸 촘촘하게 이렇게요.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은 게 부담도 덜하고 누적 학습이 되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터디를 하면 공부 습관도 잡히고요. 추천드립니다. 기본 이론은 이제 많이 돌리셨죠? 지긋지긋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해야죠. 기본 이론은 깊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라서 그리고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회독 주기에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스터디를 했고 그 전날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과목은 한 번에 받고 영어나 과학같이 좀 양이 많은 과목은 2-3번 나눴습니다. 밀렸어. 나 아는 거 뭐야? 이래서 시험장 들어갈 수 있어? 이 느낌이요. 심지어 재수할 때도 시험 당일까지도 계속 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머리에 우겨 넣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똑같다. 다들 그런다. 그냥 나는 내가 오늘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루살이로 살면 됩니다. 내가 오늘 스터디 플래너에 적은 거 나 다 했다? 난 그걸로 된 거예요. 자기 쓰담 해주고 치킨 먹으세요. BBQ 환경 올리브. 그리고 여름방학 때 확실히 공부량이 늘어나긴 합니다. 강의나 과제가 싹 다 없어지고 또 주변에서 또 빡세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름방학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원래 시간표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는 초수 때 1월부터 7월까지 쉬는 날을 하루도 안 잡았어요. 미쳤죠? 그래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재수 때는 토요일 하루를 통으로 쉬었습니다. 나머지 요일은 물론 풀공부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뭐 친구를 만나든 유튜브를 보든 잠을 자든 맛있는 걸 먹든 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나머지 요일에 이날 보고 버틴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참고로 토요일 아침에 논술 스터디랑 강론 본 스터디 한 이후에 쭉 쉬었습니다. 네, 모두 다 하면서 추가해야 합니다. 단호박.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게 아마 뭐 인강 복습, 강론 누적 복습, 기본이론 누적 복습, 교육과정 모형 총창안, 논술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뽀개기 전까지 빠뜨리지 말고 다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 빈도나 비중이 다를 뿐이죠. 뭐 하나를 뺀다기보다는 비중을 적절히 분배하기,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강이 끝나고 나면 가용 시간이 확 늘어날 거예요. 이제 강론 누적 복습을 늘릴 수 있겠죠. 스터디 한 번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주제 과목 스터디 하나, 예체능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본 이론은 아마 갈수록 큰 틀을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세세하게 나오는 경향인 도덕 같은 과목은 세세하게 봐야겠지만 기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틀입니다. 중요한 용어들. 그래서 저는 도해도득자를 만들어서 자주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수학 기본 이론 하면 스캠프, 딘즈, 브루너, 피아제, 바닐레, 쭈르르르륵. 스캠프 하면 도구적이, 예절도덕 지식, 관계적이, 개념적 지식, 쭈르르륵. 이렇게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수 있게요. 교육과정 모형 총창안은 꾸준히 해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세세한 것들까지 외우고 계실 텐데 해독이 늘 때마다 암기 시간은 줄겠죠. 그렇다면 양을 늘리거나 해독 주기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쯤 가면 아마 모형도 툭 치면 툭 하고 나오는 경제 이러셨을 건데 모형을 보통 오늘은 국어 모형, 내일은 수학 모형, 그 다음은 사회 모형, 그 다음은 과학 모형 이렇게 외우시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뒷텀에 이제 국어 모형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일차에는 국어 직접 교수 모형, 수학 개념학습 모형, 사회 개념학습 모형 이렇게 과목별로 몇 개씩 묶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여러 과목에 나오니까 묶어서 공부해도 좋겠죠. 그럼 차이점도 잘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해독 주기를 줄이거나 더 세세하게 암기하거나 도해도득자로 사진 찍듯이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심화시키면 부족한 부분이 줄어들 겁니다. 더 깊이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부족한 게 보인다 싶으면 공부할 때 그걸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강론 스터디를 한다. 그런데 내가 분수 곱셈 나눗셈이 어려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스터디 할 때도 나 그 부분부터 물어봐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뽀개기가 가까워지면 수학 강론 하루에 다 보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으로 스터디를 하게 돼요. 이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저는 투수 때 통학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시간을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모형은 지하철에서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집중력과 이해가 덜 필요한 단순 암기, 교육과정이나 모형 같은 걸 통학길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친구는 머리 말릴 때, 이제 머리 긴 친구들은 머리 말릴 때 벽에 붙여놓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투리 시간은 만들면 정말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순 없어요. 대신 제가 공부했던 걸 말씀드리면 저는 뽀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통합 성취기준 이런 거는 버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기본 이론, 강론 내용이나 교육과정 다들 외우는 거 이런 거 중에는 그 무엇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보통 어떤 파트에서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하면 올해에는 많이 버리는 과목들이 있죠. 예컨대 과학이나 예체능 같은 과목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 실전에서 내가 그 문제를 나왔다, 마주쳤다, 그래 틀렸다, 공부를 안 해서 틀렸다,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께서 서울을 응시하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갈수록 TU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1.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추기, 2. 남들 틀리는 것도 맞추기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남들 공부하는 건 더 깊이 완벽히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남들 안 보는 이제 구석탱이에 있는 것도 찾아서 외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과학 공부하다가 이런 게 나와? 전동기 원리? 안 나와. 버려. 할 수 있죠. 근데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지금은 아직 버릴 시기가 아닙니다. 뽀개기 때 시간이 도저히 안 될 때 이럴 때는 작년 기출이나 과학 인체 단원 이런 거 버릴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TU가 아무리 같이 나와도 합격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서 꼭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불안하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위안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답변해도 여러분 불안할걸요. 6월에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리미트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리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최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걸 우선 다 하세요. 시간이 남는다? 다른 걸 합니다. 시간이 또 남는다? 더 깊이 팝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이번에 또 어느 구석탱이에서 시험이 나올지 고등학교 과학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초수 때 초반에 AAT 제다가 관뒀고 재수 때는 아예 안 쟀습니다. 사실 AAT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계획한 양을 다 클리어했냐? 요게 중요하죠. 대신에 스터디 플래너는 꼭 썼어요. 자기 전에 내가 내일 할 공부를 우선순위로 적고 그걸 다 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루살이로 살았어요. 오늘 내가 이거만 하면 난 자유다. 이거는 정말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클리어했습니다.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 날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거의 대부분 자려고 했던 시간보다 늦게 잤습니다. 근데 몇 시에 자든 간에 최대한 그날 계획은 다 하려고 했습니다. 밀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스터디 플래너 보면 그 밑에 시간 나와 있고 공부한 시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시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요거 되게 추천드려요. 특히 강론, 기본이론, 교육과정, 논술 이걸 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내가 어느 영역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딴짓한 시간이 눈에 되게 확 들어와요. 자괴감이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랍니다.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방법을 잘 터득해 나가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임고생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임고킹 카페에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임고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임고를 즐겁게 임고킹